재호와 홀로서기의 시작.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한 이후 지연의 삶은 한층 더 외롭고 고독해졌다.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겪으니 마음은 훨씬 더 무거웠다. 그녀가 처음으로 얻은 작은 원룸은 허름하고 어두웠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창문 사이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공간이었기에 초라함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설렘도 잠시, 현실의 무게는 금방 그녀를 덮쳐왔다. 가족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줄었지만 혼자서 감당해야 할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밀린 각종 공과금이 그녀를 짓눌렀다. 당장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지만 막상 일자리는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쌓이는 생활비 부담은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며 날카롭게 말했다. 이번 달 월세는 언제 줄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밀리면 곤란해요. 지연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월세를 내기 위해 아끼고 아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은 그녀의 계획을 금세 무너뜨렸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매일 아침 새벽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 오후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악착같이 버텨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 그녀의 통장 잔고는 쉽게 늘지 않았다. 어느 밤 몸이 너무나 지쳐 혼자 원룸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지연은 문득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걸까? 그동안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세상의 차가운 현실이 그녀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연이 일하는 카페에 동창이 찾아왔다. 그녀의 상황을 알리 없는 친구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지연아, 너 아직도 아르바이트 하네? 이제 졸업도 했는데 취업 준비 안 해? 지연은 순간 목이 탔다. 그녀는 자신도 취업 준비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생존 자체가 버거워 꿈을 찾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다.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이것저것 준비 중이야. 곧 좋은 일 있겠지. 친구가 떠나자마자 지연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흐르는 물소리에 맞춰 흐느껴 울었다. 이런 자신이 너무 초라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녀가 일하던 편의점 사장이 불쑥 말했다. 지연 씨, 이번 달까지만 일하면 그만 나와야겠어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다. 지연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다. 사장님, 갑자기 왜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 다른 문제는 없는데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미안해요. 지연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생활은 계속 어려워지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였다. 현실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 같았다.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다. 그때 그냥 참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다. 지금 포기하면 다시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지연은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그녀의 이력서를 본 고용주들은 냉담하게 말했다. 경력이 별로 없네요.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이번 채용과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절이 반복되자 그녀의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었다. 그때 불현듯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연아, 잘 지내니? 너 요즘 너무 힘들다고 소문이 났더라.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건 어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지연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다. 엄마,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 나도 힘들지만 내 삶을 찾는 중이야. 통화를 끝내고 지연은 침대에 앉아 스스로를 다독였다. 가족에게 돌아가면 다시 예전과 같은 삶이 반복될 뿐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낡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가 퇴근할 때면 거리는 이미 어두워졌고 혼자 걸어가는 그 시간이 가장 고독했다. 가끔씩 거리에 서서 혼자 중얼거렸다. 괜찮아, 지연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견디자. 그때였다. 오랜만에 휴대전화에 알림이 울렸다. 대학 때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선배, 민수의 메시지였다. 지연아,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너 요즘 힘들다며 괜찮으면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였다. 그 순간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시간에 그녀를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따뜻하게 다가왔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에 답을 썼다. 네, 선배. 저 괜찮아요. 정말 오랜만에 반가워요. 밥 한번 먹어요. 민수와의 만남이 약속되자 지연은 오랜만에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힘겹게 걸어온 홀로서기 길에서 마주한 첫 번째 따뜻한 위로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만남이 앞으로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곧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제육화 뜻밖의 지지. 민수와의 약속 당일, 지연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초췌한 얼굴과 메마른 피부, 어딘가 자신감 없는 표정까지.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다는 사실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였다. 작은 기대를 품고 집을 나섰다. 민수와 약속한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지연아. 민수는 예전 그대로 밝은 웃음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연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고 민수는 그런 그녀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밥 먹었어?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서 걱정이네. 민수의 다정한 말에 지연은 마음이 뭉클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고마웠다. 민수는 그녀가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주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가족과의 갈등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자 민수는 조용히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솔직히 난 너라면 이미 무너졌을 것 같아.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지연은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눈물이 흘렀다. 민수는 티슈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책임질 필요는 없어.
이제부터는 내 삶을 찾는 게 우선이야.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날 이후 민수는 종종 그녀를 챙겼다. 단지 말뿐이 아니라 지연이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도 주었다. 덕분에 지연은 그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서 임시직 사무보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새로운 일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시작이었다. 회사의 첫 출근 날, 그녀는 긴장으로 굳은 채 사무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분위기는 따뜻했다. 민수가 미리 그녀의 사정을 살짝 전해준 덕에 회사 동료들은 그녀를 부드럽게 맞이했다. 특히 팀장인 서연은 지연을 챙기며 이렇게 말했다. 한지연 씨,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일해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요. 다들 조금씩은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연은 서연의 그 말에 다시 한번 가슴이 울컥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뒤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며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지연은 예상치 못한 위로를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지연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 한 동료가 말했다. 지연 씨, 나도 가족과 거리 두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 가족과 멀어져야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절대 죄책감 가지지 말아요. 또 다른 동료도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맞아.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야. 지연 씨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 그 순간 지연은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위로였다. 더불어 이제는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생겼다. 민수는 수시로 지연에게 연락하며 상태를 물었고 회사 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해 주었다. 지연은 민수가 보낸 짧은 문자 하나에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지연아, 힘들 땐 언제든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민수의 따뜻한 지지 덕에 그녀는 천천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다. 홀로 힘겹게 살아오면서 쌓였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원룸에서 쉬고 있을 때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연아, 바쁘지 않으면 잠깐 밖에 나올래? 뜻밖의 연락에 서둘러 밖으로 나온 지연을 보며 민수는 밝게 웃었다. 그의 손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민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이며 말했다. 그냥 내가 힘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샀어. 큰 건 아니고 그냥 부담 없이 받아줘. 선물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보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느낌이었다. 지연은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이런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연아, 앞으로는 내 인생을 살아. 내 옆엔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힘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다. 주변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용기가 솟아나고 있었다. 그녀의 변화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도 새로운 희망을 싹트게 하고 있었다. 지연은 다시 한번 가족과 마주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치라 부모와의 진심. 지연은 다시 가족들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이전과는 달랐다. 서로 상처를 주거나 받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의 마음을 진지하게 마주보고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였다. 만남을 앞두고 지연은 며칠 동안 어떻게 대화를 풀어갈지 고민했다. 가족에게 연락을 하기 전 민수와 회사 동료 서연이 용기를 주었다. 서연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씨, 가족이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또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솔직해지는 거예요. 민수도 진지하게 조언했다. 지연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와. 가족이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내가 전하려는 진심은 느낄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의 응원을 받고 지연은 마침내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반가움과 걱정이 섞인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다. 지연은 순간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가 마주할 부모님 역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 살아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결국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버지였다. 지연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의 뜻밖의 부드러운 말투에 지연은 살짝 놀랐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네, 저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힘들었던 건 가족이 제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연은 목소리를 떨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엄마 아빠에게 좋은 딸이고 싶었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저도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걸 꿈꾸는 게 죄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은 말을 하면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모두 터져나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지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어. 아니, 사실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내가 워낙 착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나 봐. 어머니의 솔직한 말에 지연의 마음이 더 아려왔다. 그녀는 자신만큼이나 부모님도 고단한 삶을 살았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도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지연아, 아빠가 많이 부족했어. 솔직히 우리 형편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늘 가족이니까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줬구나.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연의 마음은 흔들렸다. 난생 처음 듣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가 가슴 깊이 와닿았다. 아빠, 엄마, 저는 이제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요.
부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지연아. 이제 내 인생 살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원해. 내가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엄마도 많이 배웠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버지도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연아, 내 덕분에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봤다. 내 인생을 희생시키면서 얻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정말 미안하다. 지연은 부모님의 사과에 울컥했다. 이렇게까지 깊은 진심을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가족 간의 오래된 갈등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부모님은 이제부터는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는 경제적인 짐을 그녀에게 지우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그 순간 지연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집을 나오면서 그녀는 부모님에게 진심을 다해 말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를 이해해줘서,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요.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더 이상 가족과 싸우지 않아도 되고, 더는 가족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그녀를 편안하게 했다. 그날 밤 민수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 잘했어, 지연아. 너 이제 진짜 내 인생 살 준비가 된 거야.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긴 어둠 속에서 헤매었던 시간들이 이제 진짜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다. 가족과의 화해는 그녀가 오랜 시간 찾아 헤맨 행복의 출발점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선택하는 일이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은 처음으로 마음껏 꿈을 꾸며 잠이 들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진짜로 자신의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 재팔아 내 인생을 찾다. 그날 이후 지연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다. 더 이상 가족의 기대를 등에 업은 채 무겁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다. 오롯이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신의 속도대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숨이 트였다. 민수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다. 예전처럼 단순한 선후배 사이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고 아픔을 나눴고 말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였다. 언젠가부터 지연은 민수가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 손끝에 스치는 미세한 온도 하나에도 미묘한 떨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민수가 그녀를 조용한 공원으로 불렀다. 둘은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지연아, 이제는 내가 웃는 얼굴을 자주 보여서 좋아. 예전에는 내 눈이 항상 뭔가 눌려있는 느낌이었거든. 지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랬구나. 나도 몰랐는데 나도 나한테 웃는 법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다. 있잖아, 지연아.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다 좋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행복한 이유 중에 내가 포함됐으면 해. 그 말은 짧고 담백했지만 지연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런 마음이야.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 민수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내 인생, 이제부터는 너한테 가장 잘 맞는 방향으로만 살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지연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조용한 밤이 그녀의 방을 감싸 안았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지연은 회사를 다니며 틈틈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자신이 오래전 놓아두었던 꿈에 다시 손을 뻗기 시작했다. 대학생 때 꿈꿨던 콘텐츠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고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다. 서현 팀장도 그녀를 응원해 주었다. 지연 씨, 내가 보기엔 이쪽 일이 잘 맞을 것 같아. 천천히 준비해 봐요. 나중에 포트폴리오 필요하면 같이 봐줄게요. 응원은 힘이 됐고 응원은 방향이 되어 주었다. 며칠 후 민수는 주말에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둘은 나란히 기차에 올랐고 낯선 바람과 낯선 풍경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다. 민수는 그 여행 중에 말없이 지연의 손을 잡았고 지연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지연은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단어를 떠올렸다. 사랑. 가족을 위한 사랑, 책임의 사랑이 아닌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는 따뜻한 마음. 아무것도 강요받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의 방향.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진짜 삶이란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란 걸. 며칠 뒤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다. 지연아, 아빠랑 우리도 변하려고 해. 천천히 내 삶 존중하면서 배워갈게. 고맙고 미안해. 지연은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이전의 자신이라면 믿지 못했을 감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믿고 싶었다. 아니, 믿기로 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노트북을 열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정리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자신을 위한 선택, 자신이 원하는 길,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녀 앞에 있었다. 하루하루가 작지만 단단한 벽돌처럼 쌓여갔다. 그 벽돌들이 쌓여 새로운 삶의 집을 만들고 있었다. 이제 지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가끔은 무섭고 가끔은 흔들리겠지만 그녀는 알고 있다. 그 어떤 삶보다 지금의 이 삶이 나답다는 걸. 마지막으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돌려받았어. 내 인생을.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착한 딸, 착한 아들, 책임감 강한 사람들의 삶에 바치는 응원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